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3월 14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례적인 물량 증가, 매매 일부 증가, 임대 감소. 따라서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미친 하락률. 자, 오늘 대구 실거래지수 마이너스 0.15에서 마이너스 0.17로 낙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뭐 별반 이상할 것 없죠. 네, 세종시 보시면은 세종시의 낙폭이 앞서가고 대구가 바로 그 뒤를 잇고, 자, 부산이 그 뒤를 또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 대구 전세지수도 세종시 다음으로 낙폭을 큰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출산아 수 그리고 학생 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요. 야, 출산율이 왜 이래 폭망할까? 2008년 이후로 고교 이거 등급제, 뭐 수미양가에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바뀌는 아주 잔혹한 시절이 시작되었죠. 옆에 애가 뭐 노트 필기했는 거 보여달라 그러면 안 보여주죠. 네, 그 시절 좀 잔혹한 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막상 맞닥뜨리고 보니까 정말 잔인한 제도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 후반에 역전해서 뭔가를 도모할 수 있다. 꾸준히 열심히 하면 된다가 아니고 이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만 해도 이미 거의 장래가 결정되는 정도.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첫 시험부터 시작해서 중요도가 높아지니까요. 이미 중학교 때부터 애를 잡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애를 잡아요. 그럼 중학교 때 애가 안정적으로 뭐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애를 잡아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애가 그냥 잡히나요? 유치원 때부터 애를 잡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잔인한 시스템. 이 시스템이 연결된 결과 2008년 부분에 자 고교 등급제 시작됩니다. 2018년 무렵 자 이쯤 뭐 요때 20대 중후반 결혼 잘 없으니까요. 요즘에는 아무튼 요때부터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얼마나 이 피폐한 세대들, 얼마나 지친 세대들. 야, 결혼해봐야 뭐 하겠노. 내 자식들한테 똑같은 걸 그대로 물려줘야 된다면. 이 노예를 양산해야 되는 시스템이란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많은 복지 정책들이 도입되기도 했어요. 신생아를 낳으면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앞에서는 혜택을 살짝 주고 이 중고등학교 때 돈이 작살나게 들어가더라는 거죠. 나 그런 세상, 이런 세상 다시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인구 줄죠. 출산율, 결혼율 줄죠. 결혼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 교육 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지 않고서는 정말 미래가 좀 암담해 보인다. 네, 그런 느낌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들 2022년 기준입니다. 자, 그 세대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던 그 세대의 미혼율 뭐 여러 가지 통계들이 많이 있어요. 대략 보면은 30세에서 34세인데도요. 한번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율이 35%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3명밖에 결혼 안 합니다. 아마 10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아마 이 수치가 두 개 바뀌지 않았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더 많은 집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집값은 오르고 그게 안 되죠. 쿠팡, 알리 말씀만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남들이 해주겠지, 남들이 좀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내가 한번 해줄게. 내가 링크 타고 한번 구매해줄게. 어차피 뭐 구매하는 거 뭐 링크 타고 가나 그냥 사나 가격도 똑같은 거 뭐.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에 붙였다시피 매도 물량 증가세가 미쳤죠. 예. 오늘은 목요일이죠, 목요일. 목요일은 일반적으로 물량이 하락하는 날인데요. 오늘도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41,100. 대구가 제일 지금 살벌한 것이 제가 세종시도 조만간에 한번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세종시도 분명히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 싶어요. 월세 물량도 늘어나고 있지 싶어요. 조회수가 아무리 안 나오더라도 참고할 만한 것이 있다면 다뤄드려야 되겠죠. 네. 일부 거래량이 약간 늘어나는 거 가지고 뭐 대단하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는데요. 그것보다 더 도사리는 위험, 암담한 뭐 미래 이런 것들이 더 많다. 불확실성 요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 아셔야 될 거예요. 월세 물량 늘어나는 거 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세가 활처럼 휘어 올라갑니다. 보통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거치다가 뭐 쭉 올라가면
활처럼 휘어서 올라가면 야 이제 다 왔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는 뭐 나스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 이거 거품이 아닌가 이런 뭐 논의들도 많이 오가죠. 근데 이거 매도 물량 월세 물량 쭉 늘어난다고 해서 야 이제 너무 많아졌으니까 이제 물량이 줄어들 일만 남았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 쌓여버리면 이거 처치곤란입니다. 임대 물량 16,600에서 18,100으로 어느덧 10% 정도 10% 정도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거래량 약간 괜찮아요. 약간 괜찮아요. 그래봤자 2,000 미만 잡. 2,000 미만 잡. 예년 평균들을 보면 한 2,500건대 정도 수준은 되지만 어쨌든 2,000 아래에서 많이 정리 지금 논해야 될 정도니까 분위기 안 좋은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달 거래량은 뭐 1,800건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다. 1,700건? 네, 여기서 이제 뭐 한 150건 정도 더 증가한다고 보면은 아무튼 거래량은 나쁘진 않다. 거의 1,800건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거래량은 견져봤을 때 확실히 더 많은 게 맞다. 그래도 2,000건에 근접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예측은 완전히 크게 빗나가 버렸네요. 어디서 이런 수요가 나오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신생아 특례 오늘도 검색해 봤는데 얼마나 대출 나왔는지, 얼마나 대출 받아갔는지 그건 나오지 않거든요. 예, 제일 비싸게 거래된 거 오늘 80여 건 거래 중에서 6억 이상 거래는 7건. 그 중에 대형 평형 1개 제끼고, 대형 평형 제끼고, 대형 평형 제끼고. 자, 그렇게 한번 살펴보면 뭐 14% 조금 빠졌다. 둘 다 매일 조금 빠지나 싶었더니만 21년, 22년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2년차 경과하고 나면 거래가 늘어나거든요. 예, 전세 한 바퀴 돌리고 팔 사람 팔고 이렇게 한 그런 수순들을 거쳐가요. 근데 그것을 보고 마치 와 대단해요 뭐 이런 이야기 또 분명히 나옵니다.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 대단해요 아니거든요. 2년차 지나고 나와 있는 매물 수에 비해서 거래되는 숫자는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네 7억 초반대에 거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28평형 6억 5천 힐스테이트 황금 멜포레 상인 2편의 세상 네 48평형 6억 4천 남산자이 하늘채 5억 8천 1층이 5억 8천 아니면 뭐 고층으로 올라가면 한 6억 중반 정도 나오고 남산 자이알차하고 남산 롯데하고 예, 가격 차이는 계속 한 7,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유지되는 것 같고요. 용산 롯데캐슬 40평형대 5억 6천 두산 이브 5억 6천 48평형 빌리브 클라스의 직거래로 5억 3천 캐슬 골드파크 1단지 직거래로 40% 하락. 직거래라고 반드시 또 싸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면은 더샵 달서 센트럴 5억 천. 이때 당시만 해도 6억 5천 고점을 찍었는데요. 야 정말 대구의 웬만한 지역들 조금만 인기 있다 하는 지역들 웬만한 지역들 6억 안 찍어본 곳이 없죠. 그래서 많이 또 빠졌을 때는 아마 4억 중반까지도 막 빠지거나 그랬었지 싶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전에 뭐 2억 3억 떨어진 건 온데간데 기억도 없고 1억 올랐다 1억 반등했다 이것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물려서 고통받는 사람은 여기에서 높은 곳에서 물려서 아직도 내가 샀는 가격 대비 뭐 1억 2억 빠져있는 그런 경우가 더 허다하거든요. 월성 협성유폴에 4억 8천 얘도 한때 7억 천까지 갔습니다. 7억 천까지 갔던 것이 4억 8천 그것도 좀 반등 좀 해서 이렇죠. 반등 좀 해서 이렇습니다. 자, 어떤 세월이 또 닥쳐올지 가늠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 네, 30% 이상 하락하는 것들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고점 대비 90% 가격을 유지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뭡니까? 연식. 네, 똑같은 수순으로 계속 살펴보면 됩니다. 30% 이상 하락하는 것이 많은데요. 야, 3억 아래는 정말 처참하다. 이렇게 봤을 때, 낙폭이 별로 안 돼 보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도 간혹 눈에 띄긴 한데요. 대구의 낙폭이 세종시 다음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죠. 이런 거 많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30% 이상 하락하는 것이 한 페이지, 5개 중에 3개 정도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5건 중에 2건 정도, 2건 정도가 그 정도 모습. 울산은 한 8건 중에 1건 정도가 30% 이상 하락하는 그 정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당 1,000만 원에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영경 아이파크 잠깐만 보시면요. 영경 아이파크가 2년 차가 되기 전에 물건이 하나도 없었죠. 20년에서 21년 화려하던 가격을 보내고 나서 제가 22년도 그 초반쯤에 영경지구의 아파트 그 매물 가격을 한번 살펴보니까 호가가 6억씩 나왔어요. 6억씩. 한창 좋을 때는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가격이 가치가 나타나죠. 평당 1,000만 원. 최신축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1,000만 원. 요즘 같은 시절에 뭐 평당 1,000만 원 주고 저렇게 집을 짓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죠. 자, 평당 1,000만 원대 많고요. 30% 이상 하락하는 거 뭐 40%. 직거래 1층. 뭐 그냥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네. 깜짝깜짝 놀란 요렇게 맞죠. 40%. 1, 2, 3층 지금 분위기는 1, 2, 3층이 뭐 40% 하락 거래가 많이 나타나는 이런 분위기고요.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이게 좀 고층으로 전이가 되죠. 고층으로 전이가 되는 그런 상황들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당내면 이편한 세상 2단지. 그래서 저도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하나 들었는데 한창 때 5억, 6억 다 갔었다. 저도 딴 분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한창 때 5억, 6억 다 갔었던 아파트가 지금 3억밖에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던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도 3억 초중반대에는 거래가 되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급하게 팔려는 거 3억 아래쪽으로도 있더라. 예. 근데 네이버 호가상으로는 그런 게 없죠. 예. 그래서 정말 사야 되는 사람이라면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이렇게 네이버 호가를 보고 희망을 걸면 되겠고 꼭 사야 되는 입장이면 네이버 매물에 보이는 호가가 다가 아니더라. 지금은 네이버 매물의 호가가 과거에 초록색 요거 한 번씩 표시해서 보여드릴 때가 있었는데요. 호가가 이렇게 있으면 실거래 가격이 빵빵빵 찍혀 나가죠. 빵빵빵빵 찍혀 나가다가 실거래 가격보다는 항상 호가가 더 높은 상태. 근데 막상 시장에 가면은 실거래 가격보다 더 낮은 물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샤이 매도 물량이라고 불릴 만한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2년 끝자락에서 23년 초반에 분위기가 극도로 안 좋아졌을 때는 어땠나요? 네, 결국 이 샤이 매도 물량뿐만 아니고 나머지도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습을 드러내자, 정체를 드러내자 이렇게 하면서 실거래 가격보다 더 낮은 호가의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거래량이 일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곤 하지만 그래도 실제 시장 분위기는 그때의 분위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22년 중후반대에 그 서늘하던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네, 태영건설 자본 잠식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뭐 주식 거래 정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3억 아래쪽도 가격 꼭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건당거래대금 어제는 3월 거래량 좀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요. 이게 빠지고 있습니다. 대구도 빠지고 부산도 빠지고 울산도 빠지고 다 빠지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N자가 아니더라. 와, 오히려 더 힘있게 치고 나가는 모습. 하지만 싼 아파트가 더 많이 거래되고 비싼 아파트의 거래는 줄어드는 것. 이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6억 이상 적격 대출 막히면서 대출 안 되면은 투자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올해 정책자금 대출 작년보다 거의 반토막 날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일반 기업, 은행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 올해 작년 대출 증가율을 1.5에서 2% 범위로 묶어라. 대출을 알아서 줄여라.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금리를 올리게 되죠.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올리는 방식. 뭐 15일자로 내일 되면 코픽스 금리가 발표되겠네요. 코픽스 금리 무시하고 그냥 가상금리 더 때려 박아버립니다. 은행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 덜 팔리는 모습, 분양권 6건 중에 1건의 신고가. 그래서 어느 분이 뭐 어디 아파트 분양권 뭐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뭐 어디 아파트 대단해요, 로얄 대단해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시장이더라.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네, 요 거래가 몇 건, 동대구 센트럴 거래가 몇 건 있었는데요.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요거 같습니다. 분양가가 한 6억 정도 되는 모습. 예, 여기에다가 확장하고 뭐 하고 하면은 뭐 사실상 이거 남는 게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26년도에 입주하는 걸 왜 지금 뭐가 급해서 이렇게 사지? 이런 생각도 잠깐 들어봤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제가 이거 찾는다고 눈알 빠지게 찾았는데, 네. 올해 입주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한참 후에, 정말 2년, 3년 후의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다음에는 저런 분양권을 선뜻 거래하기는 쉽지 않지 싶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인기는 굉장했었죠. 동대구 지역, 동대구가 답이다, 2호선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걸 또 어떻게 반박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2호선 의미 없다. 원도심 의미 없다. 학세권, 지금 당장은 그나마 학세권 이야기하지만 10년 후만 보더라도 아까 초등학생 수 줄어드는 거 보여드렸죠. 당장 올해 내년부터 1년에 5천, 6천, 7천, 8천, 9천 만 명씩 초등학생이 줄어들어 갑니다. 학군지를 찾는 사람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 범사만삼 이런데 학교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뭐 제일 인기 많은 데가 어디가 경동초등학교? 경동초등학교 지금 10반 되나요? 10반 되나요? 한 반에 한 35명? 35명 정도 되나요? 뭐 이 정도 분위기인가요? 이것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10년 후에는 그것은 인기 있는 지역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그냥 필연적이다.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세 거래량 많이 가파르게 줄면서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 예, 전세 매물이 전세 거래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빠지고 있고요. 언론에서 계속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서울의 일부 지역 전세 가격 좀 오르는 것 가지고 그 예를 가지고 와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 결국 매매가를 밀어 올릴 것이다 이야기했는데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세가 안 나가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지금 시장의 정확한 분위기입니다. 월세 거래량 많이 적죠. 많이 적어요. 전체 임대 거래량 많이 적습니다. 지금 거의 한 90% 정도 거래가 되었거든요. 여기서 한 200~300건 정도 추가된다고 치면 2,600건? 물론 뒤늦게 신고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 3,000건 수준까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적어요. 2월에 거래가 3월에 이 신학기의 이동을 앞두고 대거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2월 달에 거래가 많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나오죠. 학생 수 줄어드는 거 그 차트하고 반드시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수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아직도 수요 12,000 가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수요가 12,000 될까요? 그때는 수요 12,000 이야기를 할 때는 혼인하는 가구가 12,000쌍 됐습니다. 지금 혼인하는 가구 8,000쌍이에요. 그나마 코로나 때 결혼을 미뤘던 사람들 결혼해서 약간 올랐던 거예요. 뭐 7,500에서 7,800건 정도 1년에 결혼을 합니다. 저는 이 숫자가 뭐 이것저것 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빼고 대구의 수요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1년에 8,000이면 충분한 것 같다. 그래서 과거에 12,000 가구를 기준으로 적정 물량을 계산했을 때도 뭐 미분양, 매도 물량 쌓인 것, 그 다음에 뭐 승인 받아놓고 아직 공사 시작도 못한 곳,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니까 29년까지 물량 문제도 없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만약에 적정 수요가 8,000 가구라면 1년에 적정 공급 물량이 8,000개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야 이거 29년까지 물량 걱정 없는 것이 아니고 한 35년까지 물량 걱정 없겠다. 그 시장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뭐 거래량 발짝 늘어나는 거 2,000건 아래에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 의미 없더라. 오늘 쿠팡 한 건 감사합니다.